안녕하십니까, 김성길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관리. 이번 시간에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독서 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 성적과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입니다. 대학 들어와서 학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가장 전형 요소로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교과 성적인 거죠. 교과 성적에는 그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 또 과목 평균, 성취도, 석차 등급 등이 기록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교과 성적 밑에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별로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수업의 참여도, 수업 태도, 이런 것들을 교과 담당 선생님이 문장으로 서술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평가의 관점이죠. 대학은 어떻게 평가할까? 학업의 우수성이나 전공 기초 소양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다. 그래서 수업 태도와 심화 학습 과정,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교과 담임의 평가, 이런 것 등을 파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의 이수 과목,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지원자의 모습을 다면적으로 확인하고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발전과 성장 모습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교과 세특,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 관련 과목 선택이죠. 자신의 지원하려는 지원 모집 단위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수 과목은 전공 적합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된 과목을 일단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중 무슨 과목을 이수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성취도가 잘 나와야 되죠. 또 노력하셔야 되고, 혹시 이런 내신 등급이 다소 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전공 관련된 과목이라면 반드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죠. 성적이 우수하다면, 학업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면 대학은 좋게 평가를 하겠죠. 그런 부분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적은 기본 전형 요소가 된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모든 과목에 다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진로 관련된 교과라도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과학교육과를 간다면 과학 성적이 좋은 게 좋겠죠. 학생이 어느 학과를 가느냐, 뭐 영어 영문학과를 간다 그러면 적어도 다른 과목보다 영어 성적만큼은 좀 잘 받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좀 충실하게 기록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학업 역량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했고 어떻게 참여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등급으로 표기된 과목별 성취 수준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자료인 것이죠.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항목이다. 그래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좀 좋은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은 수업 시간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법이겠죠.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강의식 수업이라면 좀 집중해서 경청을 하시고, 수업 시간에 토론이나 발표를 시킨다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수업을 준비할 때 참고한 자료나 결과물 이런 것들, 또 선생님이 어떤 보고서나 결과물을 또 제출하게 한다면 그것들을 좀 성실하게 좀 작성을 하는 것이 교과 세특을 좋게 관리하는 방법이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서 활동인데요. 독서 활동이 이제 특별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뭐 읽은 책을 도서명과 저자 형식으로, 그러니까 독서 활동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도서명과 저자 형식으로만 입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독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2024년 이후 대입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점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과 좀 창의적 체험 활동 특기 사항에 기재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또 독서 활동이기 때문에 꾸준한 독서는 필요하다. 2024년도 대입부터는 대학 입시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독서 활동 상황은 반영되지 않고요. 다만 수업 시간이나
독서 활동을 했다면, 수업 시간에 과정으로 했다면 그것은 교과 세특에 또 기록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우선 수업 내용 중 좀 궁금했던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떤 궁금증이 좀 느꼈다면, 지적 호기심이 생겼다면 그 호기심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교과 관련해서 이해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관련된 책을 읽고서 좀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 이건 중요하겠죠. 또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좀 확장하려는 그런 부분, 또 전공 관련 책이더라도 지나치게 좀 어려운 책보다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그런 책 범위 내에서 읽을 책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또 책을 읽은 다음에 반드시 좀 기록을 하는 그런 습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 의견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의 어떤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창의성, 예체능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입력을 합니다. 누가 입력하냐면 담임 선생님이 입력을 하는 것이죠. 인성 관련한 내용은 학교별 핵심 가치나 덕목, 역량 등의 변화된 모습을 누가 기록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력하고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학은 여기서 무엇을 평가하려고 할까요? 지원자의 특징을 종합해서 서술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학생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려고 한다. 어떤 학생인지를 대학은 좀 평가하려고 하겠죠.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평가 자료로 대학은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학생에 대한 종합평가 항목이므로 담임 선생님이 작성을 합니다. 따라서 담임 선생님에게 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신의 관심 분야를 담임 선생님께서 잘 알 수 있도록 좀 나타내 주는 것도 좀 방법이다. 또한 평소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학교 생활에 충실한다라고 하는 인상을 준다면 이 종합 의견이 잘 작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양한 활동을 참여할 때 어떤 실적을 쌓기보다는 좀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담임 선생님과 좋은 유대 관계를 좀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관리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독서 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잘 알아두시고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함으로써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